자, 대선 전국 후보들 간에 이렇게 발언들 간절함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있죠. 벌써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최고치 사전투표라고 하는데 주자들이 이제 어디서 투표를 하는지가 가장 궁금증이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인천 계양에 투표를 했어요. 거기 지역구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네, 뭐 반 이재명을 위한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인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대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대역전에 발판을 놓기 위해서 인천에 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신촌에 갔어요. 연고가 없는데 예. 왜 갔을까?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서울에서 석패를 했어요. 그리고 2030 세대에서도 석패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신촌에 가서 서울과 2030 세대에게 이번에는 이재명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이제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양의 사전투표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하고 그 옆에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할 때 김문수 후보 옆에 섰던 인물이 바로 김문수 후보의 딸 되는 분. 성함을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예.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김대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고령이다 보니까 지금 뭐 대구, 경북, 경남을 돌면서 지방 유세를 할 때도 늘 어린 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젊은 여성 유권자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많이 연출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이 고령의 이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당 부분 좀 어떻게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거고, 자 이번에도 뭐 저는 뭐 계양에 가서 투표를 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따님과 함께 가서 사진 속에 비춰지는 모습 자체로는 상당히 이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를 조금 더 호감도 있게 바꿔주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담당하거나 일정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이 대선의 코드에 맞는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제 상황에 맞는 그 경제 코드에 맞는 장소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안보가 위태롭다 그러면 전방의 어느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뭐 약간 그런 것이 큰 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필요한 거고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게 그게 곧 메시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계양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메시지는 뭡니까? 여전히 그냥 이재명을 공격하고 오롯이 적은 이재명이고 타도 이재명.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고 1차 방정식에 준하는 이런 걸로는 국민을 설득시키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뭐 젊은 층이 많은 예컨대 뭐 홍대 어디 간다든지 이런 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국민의힘의 선거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이제 후보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역대 가장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 수준에서 선거를 치른다? 아니 이래놓고 무슨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가 되고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제가 참 그게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됩니까? 지금 김문수를 찍어도 이재명이 되고 이준석을 찍어도 이재명이 되고 권영국을 찍어도 이재명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두 사표니까 오로지 이재명 찍을 사람만 투표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그러니까 각각의 진영의 정당에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과 지지층이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말 어설프고 엉뚱한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거치면서 과연 계속 존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